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성에는 권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권호는 어려서부터 총명의 주위에서 신동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다만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는 바람에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답니다. 하여 권호의 할아버지인 우의정 권습은 죽은 아들을 대신해 손자 권호를 교육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권호도 그런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호응해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곤 하였답니다. 어느 날 권습이 손자 권호를 불렀습니다. 그날도 공부에 매진하던 권호는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서둘러 달려왔지요. 호야, 내가 일찍이 사서오경을 외워 그 지식이 높은 것을 내 잘 안다. 허나 선비란 지식뿐만이 아니라 덕과 인품을 갖춰야 비로소 사대부라고 불릴 수 있느니라. 하여 내가 과연 선비로서 어떤 포부와 정신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자 오늘 불렀단다. 할아버지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박기후인의 덕을 품어 스스로를 연마하는 독선귀신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가르치는 겸손천하의 큰 뜻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사옵니다. 내 대답이 이치에 맞으면서도 영악함이나 거만함이 없구나. 정녕 우리 집안의 길이나가 탄생한 것 같구나. 손자 권호의 대답에 우상대감은 크게 기뻐했지요. 이렇듯 권호는 학식 깊은 할아버지 밑에서 사대부가 가져야 할 포부와 정신을 키워가며 밤낮 없이 학문에 매진하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20살이 되던 해 문득 권호는 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백성의 생활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급제의 벼슬아치가 되었을 때 정작 백성의 고초를 헤아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 늦기 전에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겪고 깨달아야겠다. 서울 최고 갑부 전행수에게 듣자 하니 한양에 들어오는 모든 물자는 한강수를 따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여 권호는 서울 4대 장터는 물론 한강변 부두를 돌며 무역과 물류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권호는 큰 배로 장사를 하는 행수와 외국 땅에서 온 거상들, 거기다 장돌뱅이와 보부상들까지 만나며 이들의 가르침을 쉼없이 받아들였지요. 덕분에 석 달이 지날 무렵에는 여느 장사치도 못 따라올 정도로 상업지식에 밝아졌답니다. 호 강물을 따라 온갖 물류가 오고 가는구나. 옳거니 물자도 사람도 결국 물과 같이 흘러야 하는군. 덕분에 권호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배 타는 선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무역과 물류의 가장 밝은 선비를 꼽자면 권호를 지목할 정도였으니까요. 허나 할아버지 권습은 손자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허허하고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무역선을 타고 중국까지 다녀온 권호는 이제 저 먼 경상도와 전라도의 섬까지 배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권호는 물길을 따라 돌며 조선의 무역과 물류를 두루 살폈지요. 그렇게 권호가 배를 타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닌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권호가 부산 동래항에 갔는데 아침부터 흐리던 날씨가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천둥번개가 몰아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곧바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거세지는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권호는 배에서 내려 인근 주막으로 향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갑자기 부두에 쌓였던 나무찜이 허물어지면서 부두를 따라 걷던 웬 여인 위로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놀란 권호가 처자를 밀어 피하게 해주었지요. 허나 권호는 그만 무너지는 목재에 깔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뒤늦게 사람들이 몰려와 권호를 끄집어냈지만 권호는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렸답니다. 아니, 방에 웬 선비가 누워 있더구나. 나니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배를 몰아 집에 돌아온 아버지 천선장이 물었지요. 네, 아버지. 저분은 오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쏟아지는 목재에서 절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은인이로구나.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의원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다녀가셨어요. 머리를 좀 부딪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군요.
그것 참 다행이다. 난이야, 은혜를 알기에 인간이 금수와 다르다고 했다. 저분에게 내가 큰 은혜를 입었으니 아무쪼록 잘 모시도록 해라. 네, 아버지. 여부가 있겠어요. 난이는 은혜를 갚을 요량으로 정성껏 권호를 간호했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마침내 의식을 잃었던 권호가 정신을 차렸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긴 어디요? 그리고 내가 왜 누워 있는 것이요? 목재에 깔려서 사흘 동안 기절하셨었답니다. 목재라니. 사흘 전 부두에서 저를 구하다 쏟아지는 목재에 깔려 쓰러지셨습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구려. 내 이름조차 기억이 나질 않소. 권호는 아무것도 기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목재의 머리를 맞는 순간 그만 기억상실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난리통에 가지고 있던 집마저 잃어버린지라 신분을 알려줄 호패마저 수중에 없었습니다. 하여 자기는 누구이고 뭐하는 이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든 낯설고 답답했지요. 거기다 누워있는 집도 낯설고 자기를 돌봐주는 처녀도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선비님, 미음을 쏘았으니 좀 드시지요. 잘 먹고 잘 쉬면 기억도 돌아오실 것입니다. 고맙소. 그나저나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기만 하구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낭자의 은혜를 갚을 터인데. 은혜라니요. 저야말로 선비님께서 구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히 머무르십시오. 난이의 따뜻한 말에 권호는 마음이 좀 안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난이의 부축으로 미음을 좀 먹으니 기운이 돌아왔지요. 몸이 회복되자 권호는 자기를 간호하는 처녀에 대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나저나 이곳은 어디이고 낭자는 대체 누구시오? 여기는 부산 동래항 근처의 마을이고 제 이름은 명란이라 합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뱃사람이신 아버님과 둘이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야무지셨던 거로군. 처녀의 눈은 지혜로 반짝였고 행동 거지는 모자람이나 넘어섬이 없었습니다. 그 기품 있는 태도의 권호는 점점 마음이 끌리고 있었지요. 하기야 젊은 청년이 아름다운 처녀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아름다운 처녀가 성품까지 이리 좋으니 더욱 빠져들고 있었지요. 난이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일까요? 권호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혼자 걸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자리에만 누워있던 것이 답답했던 권호는 집을 나와 부두로 향했지요. 부두에는 난이와 난이의 아버지가 배에 실을 짐을 부지런히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짐을 부리는 동안 난이는 장부에 화물을 기록했는데 그 솜씨가 무척 능숙하고 경쾌했습니다. 권호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새삼 난이의 능력에 감탄을 했답니다. 저런 재녀가 또 있을까 싶구나. 내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조선 어디를 가도 난이 낭자 같은 여인은 없으리라. 그렇게 아버지의 배가 떠나고 난이와 권호는 한가해졌습니다. 하루는 난이가 권호를 불렀지요. 선비님, 잘 아는 선주가 목포까지 배를 태워주겠다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그러지요. 좀이 쑤셨는데 잘 되었소이다. 그러자 난이는 권호를 이끌어 배에 올랐습니다. 둘이 탄 배가 푸른 물살을 가르고 나아가자 권호의 마음이 부푸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선 난이의 머리칼이 바닷바람에 휘날리자 그 또한 아찔하게 아름다웠지요. 난이도 난이대로 바다를 바라보는 권호의 옆모습이 참으로 멋지고 장부 같아 마음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콩닥거리는 속마음을 감춘 채 바다 구경만 하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벼랑간 큰 파도가 가오더니 철썩하고 바닷물을 뿌리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둘의 옷은 물에 흠뻑 젖고 말았지요. 난데없는 일에 처음에는 깔깔깔 웃었지만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 금세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내리쬐는 햇살 아래 둘의 모습이 모두 비치고 있었거든요. 부끄러워진 난이는 황급히 선실로 내려갔습니다. 난처해진 권호도 따라 내려갔지요. 권호는 얼른 자기가 입던 저고리를 난이에게 걸쳐 주었지요. 그래도 난이의 모습은 조금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권호는 그만 사내의 기상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본 난이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말았지요. 젊은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눈치만 살피고 있던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뜨겁게 안아주었지요. 그리고는 곧바로 선실로 뛰쳐 들어가서는 애틋한 연인이 해야 할 일을 시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전 처음으로 느끼는 기쁨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한동안 서로를 꼭 껴안아준 둘은 행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답니다. 나란히 기댄 둘은 선실 창문으로 먼 바다의 파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 목포에 가면 나는 배를 내릴 것이오. 몸도 회복했으니 이제 그만 기억을 되찾으러 가려고 한다오. 선비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난이 낭자. 나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오. 어디서 왔는지, 뭘 하던 사람인지, 그리고 부모님은 누구인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오. 허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 내가 난이 낭자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난이 낭자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똑똑히 알고 있다오. 그러니 부디 날 기다려 주시오. 저도 선비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선비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알게 되더라도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선비님은 누가 뭐래도 저희 지아비입니다. 그러니 저는 선비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꼭 기다릴 것이니 선비님께서도 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단단히 약조를 했지요. 마침내 배가 목포에 다다르자 권호는 길을 떠났습니다. 기억을 찾기 위해 지나온 여정을 더듬으러 나선 것이지요. 난이는 떠나는 권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봤답니다. 난이가 동래항에 돌아온 이후로 석 달이 흘렀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난이 아버지가 탄 배가 그만 풍랑을 만나 침몰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어머니를 잃은 난이에게 아버지까지 잃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혜고아가 된 난이는 항구에 나가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하지만 무정한 바다는 아무런 말이 없었지요. 하지만 시련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도 지나기 전에 왈패들이 집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왈패들은 난이의 집에서 가축과 세간살이를 마구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다니요. 당신네 아버지 배가 가라앉았소. 덕분에 우리 같은 상인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아시오? 손해를 메꾸려면 이거라도 해야겠소. 난이가 막아섰지만 힘쓰는 사내를 어찌 아녀자가 당해내겠습니까? 왈패가 뿌리친 손길에 난이는 저만치 날아가고 말았지요. 다시 일어난 난이가 왈패들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발을 한번 휘저으니 또 저만치 날아갔지요. 쓰러진 난이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을 땐 왈패들이 난이네 집 재산을 모조리 가져가 버린 다음이었답니다.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집구석에서 난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내일 때거리는 무슨 수로 마련할꼬. 말 그대로 입고 있던 옷과 몸만 남은 난이는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하지만 권호가 인정할 정도로 총명한 난이었습니다. 마침내 눈물을 쓱 닦고 일어난 난이의 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끼가 흘렀습니다. 난이는 여인의 옷을 버리고 아버지가 남긴 사내 옷을 입었습니다. 좀 헐렁했지만 소매를 착착 꺼서 몸에 맞추었지요. 이게 다 내가 힘이 없어서이다.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 갑부들의 기분에 따라 집안이 흥하고 망하는구나. 내 이럴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겠다. 배를 타고 나가 큰 돈을 벌어 갑부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여인이 되리라. 그 길로 난이는 곧장 부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라는 사실을 속이고 선원이 되었지요. 평소에도 아버지의 일을 도와 뱃일을 하던 난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뛰어난 항해술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난이는 배 한 척을 맡아 무역을 하는 일을 맡게 되었지요. 그러자 난이는 그간의 연안 무역을 버리고 과감하게 중국까지 배를 몰았습니다.
풍랑과 파도, 거기에 해적들의 습격까지 이겨낸 난이는 중국에서 막대한 재물을 싣고 동래항으로 돌아왔답니다. 난이가 돌아오자 동래항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렴 중국에서 비단이다, 금은 보화다 잔뜩 싣고 왔는데 난리가 안 나고 백이겠습니까? 선주에게 엄청난 이득을 퍼주고도 난이는 자기 배를 살 정도로 큰 돈을 모았지요. 그 길로 배를 사서 독립선장이 된 난이는 더 치열하게 무역을 했답니다. 2해가 지나자 난이는 동래항에서도 손꼽히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무역선만 수척을 거느렸지만 난이는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억을 찾겠다며 떠나간 권호가 아직도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이는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며 남몰의 한숨을 내쉬고 또 내쉬었지요. 2해가 지나고 이제 3번째 봄이 되었을 때 동네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듣자 하니 무슨 명문가 자손이라고 하는데 젊은 나이에 장원 급제한 인재 중에 인재라는 것이었죠. 해서 난이도 동네의 갑부로서 관하로 가서 사또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대행수 어른, 이번 사또는 어떤 사람이랍니까? 신임 사또라고 해봤자 언제나 똑같은 인물이다. 어디 꼬투리가 없냐 살피면서 우리의 재물을 탐내는 작자일 것이 뻔하지. 부하의 질문에 난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요. 어차피 갑부인 난이가 돈푼이나 찔러주면 또 헤헤거리며 좋아할 그런 양반이 올 테니까요. 마침내 사또가 탄 가마가 관아에 도착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관아에서 내린 사또를 보니 난이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동네의 신임 사또는 바로 권호 선비였으니까요. 난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방이 권호에게 이분이야말로 동네 최고의 갑부이자 대선주인 난행수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에도 난행수가 난이라는 것을 모른 권호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시오, 난행수. 동네 부사로 부임한 권호라고 하오. 안녕하시옵니까, 부사 어른? 고맙소. 허나 나는 지금까지의 부사들과는 다르오. 앞으로 뇌물이나 선물은 일체 받지 않을 것이며 숙식도 관아에서 차려주는 단촐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오. 그러니 여러 행수와 선주들도 그렇게 아시고 행여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권호는 곧바로 부패한 동래항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부패하고 범죄가 넘쳤던 동래항은 부사 권호의 지휘 아래 순식간에 말끔해졌습니다. 난이는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권호의 다스림을 옆에서 도울 뿐이었지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동래항이 맑아지자 난행수와 권호는 조촐하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나저나 사또께서는 어찌하여 이 동래항에 오셨습니까? 사실 나는 오랫동안 기억을 잃은 적이 있어. 그때 이 동래항의 한 처녀에게 도움을 받아 죽다 살아났다오. 기억을 되찾은 후 뒤늦게 여인을 수소문했지만 집안이 풍비박산나서 사라졌다는 말만 들었다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동네에 부임한 것은 복수를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오. 억울한 일을 당한 처녀를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올바른 정치를 베풀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오. 그것이 내가 사모했던 처녀를 위한 진짜 일이라고 믿고 있어. 난이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선비가 이토록이나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생각에 더는 사실을 감추고 싶지 않았지요. 마침내 난이는 쓰고 있던 갓을 집어던지고 도포를 풀어헤쳤습니다. 그러자 난이의 원래 모습이 달빛 아래 드러났지요. 죽은 줄 알았던 처녀가 나타나자 권호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은 서로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누렸지요. 난이 낭자. 나는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이 망한 후 여인의 몸으로 살아남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선비님을 다시 뵙게 되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야말로 낭자를 다시 보게 되어 여한이 없소이다. 하늘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둘은 뜨겁게 포옹하고 오랜 회포를 나누었지요. 그 뒤로 동네에서 선정을 베푼 권호는 다시금 한양으로 돌아갔지요. 허나 이번에는 난이도 함께였습니다.
권호와 난이는 한양에서 혼례를 치르고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권대감도 난이의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혼례를 허락해 주었답니다. 그 뒤로 권호는 난이의 내조에 힘입어 벼슬이 우의정에 달했습니다. 그토록이나 존경했던 할아버지 권대감과 같은 벼슬이었지요. 난이는 권호의 정경 부인이 되어 내조에 힘쓰는 한편 커다란 상단을 통해 모은 막대한 재물을 모조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동네에는 오랫동안 굶어 죽는 이가 없었다고 하니 이 또한 훌륭한 미담이 되었지요. 나니, 만약 그때 내가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겠어. 그러게요. 어쩌면 서방님이 그때 목재에 맞아 쓰러진 것도 다 천지신명의 안배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리 오시오. 이제 절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오. 저도 서방님을 천년만년 사모할 것입니다. 오랜 역경 끝에 맺어진 두 사람은 백년해로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총명하고 마음씨 바른 자식들도 여럿 얻었지요. 옛말에 이르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마음씨만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은 바른 마음씨와 지혜뿐 아니라 늘 행동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른 태도야말로 둘이 고난을 이기고 행복을 얻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권호와 난이처럼 역경에 고개를 돌리지 말고 맞서는 용기와 사랑의 마음을 갖춰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